소년범의 취지는 교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전과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는 것이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공인은,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사실은 브라운관에 나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영의 김혜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화가 됐고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배우 조진웅 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법조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소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소년범은 교화를 위한 것인데 몇십 년 전의 범죄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범죄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것을 숨기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소년범의 취지는 교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전과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는 것이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공인은, 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사실은 브라운관에 나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자들도 많이 대리를 하기 때문에 병존적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본다면은 피해자들은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 피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브라운관에 나오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2차 피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이런 강조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차저차 떠나서 그것은 사실은 소년범이라고 해서 조진웅이 용서받아야 된다, 소년범이라고 해서 연예인이 용서받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은 소년범의 때 과연 전과가 남느냐 라는 것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실은 법원의 판결문은 제가 소년범으로 간 가해자의 대리도 국선보조인으로서 할 때도 많지만, 피해자 대리를 하는데 그 가해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 소년범이 된 사건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년법원의 판결문은 사실은 피해자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문을 주지는 않고 정말 그 소년의 인적사항을 주고 무슨 처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그냥 처분 종결이라고 뜨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학생의 처분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민사소송 대리했을 때 보내주는 판사님들은 제가 소년법원 판사님들 중에는 제 선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비공개적이고 정말 비공개가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년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된 거는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과는 이제 형사기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법률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범죄 경력조회라는 것이 있고 수사 경력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저히 다른데요. 저희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전과는 사실 이 범죄 경력조회입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의 그 소년범 전과는 범죄 경력조회는 남지 않지만 이 수사 경력조회는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은 소년 사건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또 소년인 상태에서 다시 재차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수사기관이 이 수사경력조회를 하면서 얘 전과가 또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 소년범 시절의 전과는 수사기관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범죄, 즉 동종 범죄라고 한다면은 이 소년범 상태에서의 전과를 보고 나서 상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소년들을 많이 다뤄봤을 때 생각인데, 소년 사건의 범죄는 사실은 정말 1, 2%가 아닌 이상은
가정 환경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결핍이라던가 그런 환경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려고 나온 아이는 정말 1, 2%에 불과하죠.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있는 학생들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소년 사건에서의 범죄는 처리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혹은 너무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교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소년법의 취지여서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년법의 취지와도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에서는 이 전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네요. 네, 이거는 명확하게. 그리고 일단은 몇 호 처분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하는데요. 일단 소년 사건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1, 2, 3, 4, 5호 처분을 사회내 처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고요. 6, 7, 8, 9, 10호를 이제 시설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내 처분은 보통 부모님께 이제 맡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던가 범죄를 처음 저질렀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조금 죄질이 뭐 절도지만 뭐 한 3만 원, 요즘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무인 음식점에서 한 거. 하지만 처벌을 해야 되는 거마다 맞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1호에서 5호 처분부터, 특히 1, 2, 3호는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호관찰, 4호 단기 보호관찰 혹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시설 내 처분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아이들이 교화의 여지가 조금 부족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났을 때, 특히 6호 처분과 여러분들이 8, 9, 10호는 소년원입니다. 그래서 6호 시설과 8, 9, 10호 시설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6호 처분은 말 그대로 많이 어린 학생들이 가는 거고요. 이 어린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내가 판사님이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너는 차라리 시설에 가라 라고 하면서 6호 처분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소년원 처분 같은 경우는 조금 죄가 여러 번 있어서, 특히 6호 시설을 한번 다녀온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갇혀진 시설에 갔지만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왔네. 그러면은 너는 이제는 소년원이구나 하면서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6호랑 8, 9, 10호가 같은 시설인가요, 이게? 아니요, 다른 시설. 6호는 그럼 그 시설이 어떤 거예요? 6호는 이제 시설명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호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가는 시설이 있고요. 여학생이 가는 시설이 있어서 6호는 환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년원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소년원에 방문했을 때 조금 학교라고 명칭은 지워졌지만 감옥의 미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6호는 정말 그냥 일반 건물에 조금 더 뭐 보육원 같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장단점이 명확해서 우리 아이 차라리 8호 뭐 단기 소년원을 보내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6호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년원 같은 경우는 8호는 한 달 소년원이고요. 9호부터 이제 뭐 6개월, 뭐 4개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6개월보다 더 적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은 6호는 너무 싫어요. 특히나 6호 같은 경우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처분을 내린 판사님이 한 번 더 그 아이를 방문을 해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나? 이 아이가 바뀔 수 있냐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판사님이 보시기에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럼 연장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서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보시기에는 여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우리 아이 여기는 안 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는 소년원에 갈게요. 이런 시설 처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뭐 기간적인 거는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적으로는 6호는 조금 더 이렇게 아껴주는 뭐랄까요, 보육시설 같은 면모가 있다면 소년원은 정말 조금 감옥에 약간 좀 단계가 낮춰진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판사님들이 무조건 소년원에 보내지는 않고 죄가 여러 번 반복돼서 너는 더 이상 정신을 못 차리구나 라고 하게 되면 소년원을 보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더욱 부모님이 얘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예외지만 정말 집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학생할 때 말을 하진 않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법원에 통고서라는 걸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 시설에 넣어달라. 왜냐면 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고 아이들이 정말 점점 몸과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판사님이 보시고서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6호로 보내면 오히려 적응을 못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럴 땐 차라리 소년원으로 처분도 내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소년법이나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답답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질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객관식 문항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은 거의 한 9페이지, 10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의견서의 형태로 나 혹은 내 아이 아니면은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의 김혜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답답 의견서를 검색해보세요. 법으로 답답할 때 답답